200만 년 전 마왕은 신들을 죽이고 성스러운 두루마리를 파괴한 후 무능한 영웅에게 비참한 삶을 끝맺게 하였고 죽음과 함께 우주의 4개의 영역을 분리시켰다. 하지만 환생한 그는 부모에게 자신의 이름이 오노스라고 말했고 일주일 만에 어른이 되었지만 자신의 존재가 역사에서 지워졌고 그들의 세계 전체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입학시험 당일 어떤 쓸모없는 여자아이가 경기장으로 가던 중 못생긴 루저가 그녀와 부딪히면서 그녀가 들고 있던 편지를 떨어뜨렸다. 그 순간 멋지고 섹시하며 잘생긴 남자가 그것을 주워주며 그녀의 이름이 적힌 것을 보았다. 미샤였고 그녀의 아버지는 자기 가족보다 더 무능했다는 것을 그들이 떠나기 시작하자 무능한 아첨꾼이 그에게 여자애를 도왔다고 찐따라고 불렀다. 하지만 오노스는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나쳤다. 하지만 자페스는 불꽃을 소환하여 그에게 대답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오노스는 작게 한숨을 쉬며 그의 불꽃을 껐다. 말의 힘만으로 그는 그 바보를 제자리에 얼어붙게 만들고 그가 타임아웃 당하는 동안 정신적으로 고문했다. 건물 안에서 최종 시험의 1단계는 지원자들 간의 결투였다. 오노스의 차례가 되자 그는 자신의 상대가 자신이 비웃던 추하고 무가치한 패배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악마 방지 갑옷이 오노스의 언어 능력 발동을 막았고 이번에는 7개의 전설적인 검 중 하나를 소환하여 마법 능력을 증폭시켰습니다. 시합이 시작되자마자 자페스는 오노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숨과 함께 불꽃은 다시 한번 꺼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암울한 삶을 위로하기 위해 오노스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자페스가 자신이 변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약했던 그에게 모든 장기가 파열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노스는 그것이 자신의 심장 박동의 힘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동파가 그 남자의 내장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자페스는 항복하기는커녕 오노스를 못생긴 쓸모없는 바보라고 계속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노스는 신발로 그의 입을 막았고 손가락을 한번 튕기자 자페스는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노스는 말을 끝내지 못했기에 자페스를 다시 죽음에서 되살려 죽어본 소감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 바보는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노스는 그를 다시 죽이고 되살렸습니다. 하지만 자페스가 자신은 왕족 출신이라고 말하자 오노스는 그를 수백 번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당 몇 번씩 수천 년 동안 이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을 한 번 더 튕기기 전에 자페스는 오노스에게 몸을 숙여 자신이 패배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시험의 3번째 단계로 그들은 지식평가를 시작했고 첫 번째 질문은 건국 마왕의 정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노스는 주저없이 자신이 건국자라고 답했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미샤는 오노스가 시험을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오노스는 평소처럼 미샤를 자신의 방으로 초대하여 함께 밤을 보내자고 청혼했습니다. 그녀가 그를 잡자 오노스는 순간이동을 작동시켰습니다. 인류에게 알려진 잃어버린 금단의 마법 중 하나.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그의 어머니는 그 여자가 자기 아들을 빼앗아갈까봐 걱정했고 그래서 그 여자에게 자기 아들의 어떤 점이 가장 좋은지 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미샤는 그의 큰 따뜻한 마음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큰 마음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아내를 만나서 기뻤고 그들을 위해 웨딩 케이크를 만들러 갔습니다.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샤는 태어난 이후로 부모님을 본 적이 없고 전에 만났던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법의 장벽이 쳐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두기 위해 콜로슴이 나타났습니다. 그림자에서 한 남자가 나타나 자신을 악마 군주 류긴두라고 소개하며 자기가 자파이스의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두는 그를 들어 올리며 그들의 가족에게는 그런 약골은 필요 없다며 감전시켜 제로 만들고 오노스는 다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악마왕의 순수 혈통을 모욕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오노스는 혈통 따위는 상관없다고 밝히며 그들이 공격하기 위해 마크를 소환하자 오노스는 마법 자체의 법칙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마법 마크들을 파괴하며 말이죠. 모두 폭발하기 시작했고 먼지가 가라앉자 귀족은 마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궁극기 금단의 시원 마법, 왕족에게만 전해지는 마법. 하지만 오노스를 향해 시전하자 하늘로 붉은 신호탄이 터져 올라갔고 먼지가 가라앉자 오노스는
흠집 하나 없었다. 결국 오노스는 시원 마법이 마왕의 힘을 빌리는 행위이기에 시원 자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모든 무례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하고 그의 형을 좀비로 부활시켰다. 영혼이 없어진 형의 마법을 완전히 지울 수 있었다. 결국 오노스는 시원 마법이 마왕의 힘을 빌리는 행위이기에 자신을 구원하는 길은 형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기억하고 가장 힘든 순간에도 그를 챙겼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었다. 형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리고 가장 힘든 순간에도 그를 돌보았던 기억을 되새기는 것이었다. 그 남자가 거절하자 오노스는 그의 형의 이름을 부르라고 명령했고 그들의 기억이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자폐의 마법으로 인해 경기장이 폭발했다. 그리고 오노스는 가족의 유대감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한탄하며 콜로세움 전체가 무너져 내렸다. 오노스는 미시아와 함께 두 구의 시체 위에 보호막을 쳤고 그 후 경기장 전체가 날아가 버렸다. 미시아가 오노스를 바라보자 오노스는 자신의 후손들이 얼마나 무가치해졌는지 실망했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자신이야말로 참된 폭정의 마왕이라고 말했습니다. 옛날 신화시대에 세상의 영웅이 마왕에게 도전하기 위해 나타났지만 오노스는 악마들을 죽인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위해 오노스는 자신의 모든 마력과 생명을 희생하여 4차원 사이에 장벽을 만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도 이 비극에 지쳐졌다고 말하며 그래서 영웅은 그를 믿기로 하고 그의 친절에 감사했습니다. 그 후 오노스는 의식을 시작했고 영웅이 그의 심장을 찌르자 오노스는 다음 생에는 친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마력의 팽창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차원 간의 장벽이 세계가 창조되었고 잠시 후 오노스는 새로운 부모님 곁에서 눈을 떴습니다. 입학 첫날 미샤는 그에게 지식시험에 혼자만 낙제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 그는 그녀의 기억을 조사하여 악마 왕의 이름이 사실 아보스 데레비아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시작되자 선생님은 그들에게 모든 마법, 문양의 기본을 보여주었지만 오노스는 그녀가 완전히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보여주려고 걸어가자 그녀는 시간 낭비하면 퇴학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마력의 흐름을 단 한 번 바꿈으로써 오노스는 마법 효과의 출력을 2배로 늘렸고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앉자 선생님은 곧 단체 결투가 있을 것이며 그룹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을 소개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몇 주 후에 있을 단체 결투를 위해 그룹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자신을 소개해야 했습니다. 금발의 매력적인 여자아이가 먼저 자리에 일어서서 자신의 이름이 사샤라고 말했고 미샤는 그에게 자신이 사샤의 여동생이며 부모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오노스는 자신을 다른 리더로 소개하며 자신이 진정한 폭정의 악마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모두 사샤의 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샤는 오노스에게 다가가 그가 팀원을 얻었지만 그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이며 자신의 영혼도 없이 마법에 조종당하는 인형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오노스는 의식을 시작했고 영웅이 그의 심장을 찌르자 사샤는 그의 무례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가 뒤로 물러서자 파괴의 마법론이 활성화되었지만 오노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그는 자신의 파괴에 눈을 뜨고 그녀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라고 경고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사샤가 그들 앞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다가오는 시합에 조건을 걸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이긴다면 그녀는 그의 팀에 합류할 것이고 그가 진다면 오노스는 그녀의 평생 노예가 되어 그녀의 모든 명령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어차피 자신이 이길 것을 알고 있던 오노스는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후 오노스는 숲에서 사샤와 대결했고 그들은 결투의 조건을 봉인하기 위해 제크팩을 만들었습니다. 계약이 봉인되자마자 새 한 마리가 시험 시작을 알렸습니다. 순식간에 사샤의 팀은 그들의 보호를 위해 지제를 만들었지만 미샤는 그들의 계획이 무엇일지 궁금해했습니다. 오노스는 자신은 숨길 생각이 없다고 그녀에게 말했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지제 주문으로 성 3개를 만들어 주의를 끌었습니다. 사샤의 성 안에서 그녀가 자신의 부하들을 영토로 이동시키려 할 때 그들은 오노스가 그들의 지제에 접근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그들을 모두 나약하고 더러운 겁쟁이라고 부르며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암호,
주문이 밤에 엄마의 허리보다 쉽게 풀린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성을 잡자 그는 그 빌어먹을 것을 한 손으로 들어 올려 하늘로 던진 후 다시 잡았습니다. 성을 돌리며 그는 그것을 멀리 던져 땅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땅에 부딪히자 학생들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샤는 새로운 공격 지오 그레이즈를 제안했어요. 어떤 몬스터라도 파괴할 만큼 강력한 마법이었죠. 그녀의 눈앞에서 그들은 합동 마법으로 강력한 무기를 소환했고 지오 그레이즈를 발사했어요. 오노스는 그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지 한다고 생각했고 작은 불꽃을 발사했는데 그것은 그레이즈를 파괴하고 그들의 성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이 세계로 끌려갈까 두려워서 그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개의 방패를 쳤지만 불꽃은 그것들을 모두 파괴했고 성에 충돌하여 순식간에 모두 태워버렸어요. 바로 그때 오노스가 사샤 앞에 나타났고 그녀는 궁금해했어요. 바로 그때 오노스가 사샤 앞에 나타났고 사샤는 궁금해했어요. 그가 어떻게 혼자서 비슷한 공격을 감행했는지 말이야. 그건 지오 그레이즈 마법도 아니었고 훨씬 더 강력한 마법이었다고 밝혔어. 하지만 그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았고 그는 그녀에게 그들의 계약을 상기시키며 이제부터 자기 노예가 되어 그의 모든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했어. 그녀는 차라리 땅에 납작 엎드리는 게 낫겠다고 말하려 했고 미샤가 도우려 하자 꺼지라고 했지만 마지못해 그의 명령에 따르기로 했어. 그녀가 오노스가 왜 자기를 팀에 넣었는지 묻자 그는 그녀의 눈이 아름답고 그 눈에서 그가 본 가장 우아한 마법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말했어. 그날 저녁 그가 자매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을 때 그의 어머니는 그가 두 번째 아내를 데려왔다는 사실에 기뻐했고 그의 아버지는 그가 훌륭한 무슬림 남자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사샤는 오노스와 단둘이 이야기하기로 결심하고 그에게 다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그에게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운명이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한다면 그가 어떻게 할지 궁금했고 그래서 그는 감히 그의 길을 막는 자는 누구든지 없애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샤는 그를 친구로서 키스했을 뿐이라고 말하며 그에게서 떨어졌습니다. 그를 좋아해서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박하. 사샤는 그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키스했다고 말하며 그에게서 떨어졌고 바보라는 뜻의 일본어 바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키스로 임신할까봐 걱정했고 그래서 오노스는 아이 양육비를 지불하게 될까봐 그녀가 끌어들이기 전에 사라졌다. 그녀가 그를 아이 양육비를 지불하게 끌어들이기 전에 다음날 학교에서 미샤는 오노스에게 사샤의 생일이 다음날이라고 말했고 그녀에게 무엇을 선물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그때 사샤가 와서 그들의 테이블에 앉아 오노스에게 그녀의 전팀 동료들이 그의 팀에 합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 순간 사샤가 와서 그들의 테이블에 앉아 오노스에게 그녀의 전팀 동료들이 그의 팀에 합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나고자 팀에는 관심 없다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선생님은 그들에게 폭정의 악마 왕이 곧 환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의 환생을 대비하여 7명의 장로 악마 황제 중 한 명이 그들에게 특별한 마법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7명의 장로 악마 황제 중 한 명이 그들에게 특별한 마법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그때 이비스 네크론이 방에 들어왔고 오노스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주인을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스승은 그를 즉시 퇴학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장로는 그를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그들이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해했다. 오노스는 자신의 기억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궁금해하며 그에게 기억을 되찾도록 강요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의 기억을 살펴본 후 그는 그를 풀어주고 강의를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수어프 오노스는 장로에게 2000년 전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 속으로 들어갔지만 마왕이 아보스 디레비아라고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가 죽은 후 누군가가 과거를 다시 썼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영광을 가로채고 심지어 그에 대한 기억까지 지워버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노스가 낯이 익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가 진정한 마왕인지 확신할 때까지는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곧 떠나기 시작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노스는 미샤에게 다시 합류했고 입학시험 당일 자신이 발견했던 것과 같은 편지를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그 편지가 자신의 후견인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했죠. 바로 그때 그들은 사샤가 그녀의 전 팀 동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들은 사샤를 팀으로 다시 데려오려고 애쓰고 있었죠. 그들의 노력이 소용없자 그들은 왜 그녀가 그들과 어울리고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학교의 두 아웃사이더였지만 그녀는 화가 났고 악마 같은 눈으로 땅을 갈라지게 하며 그들에게 역겨운 얼굴을 치워버리라고 말했다. 다음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각 조가 던전 시험에서 마법 도구를 모아야 하며 조장이 그 아이템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험이 시작되자 모든 학생들은 서둘러 던전으로 들어갔지만 사샤는 오노스가 왜 뒤에 남아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그녀에게 시험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던전의 가장 낮은 층에 있는 홀을 얻는 것이며 심지어 선생님들조차도 그 홀은 전설 속에만 존재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노스는 자신이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어쨌든 그는 이곳이 자신의 성이라고 말했으니까요. 던전을 걸어 내려가면서 오노스는 미샤에게 보물방 안에 사샤의 생일 선물로 멋진 것을 찾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이 미샤의 생일이라는 걸 알게 되자 그들은 사실 쌍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벽에 도착했고 그들은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노스는 그것이 사실 비밀 통로라고 말했어요. 사샤는 자신의 악마의 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오노스가 벽을 부수고 비밀 통로를 드러냈어요. 안쪽 방에 들어서자 오노스는 자신이 비밀로 해왔던 자연 마법진을 활성화하는 영역을 보여주었지만 그것이 자신이 떠났을 때와 다르게 보이는 것을 알아채고 누가 조작했는지 궁금해했다. 결국 그들은 홀의 문으로 향하는 큰 문 앞에 나타났고 미샤는 그것이 반마법 보호막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오노스는 그냥 문을 열었다. 홀을 발견한 후 오노스는 미샤를 개인 방으로 초대하여 사샤에게 줄 선물을 고르라고 했고 그녀는 불사조 로브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쌍둥이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잠시 후 그들은 사샤에게 다시 합류했고 미샤는 자신이 찾은 선물을 그녀에게 주었다. 쌍둥이 여동생의 생일을 축하하며 여동생의 친절함에 깨달은 사샤는 그것을 영원히 소중히 하겠다고 약속했고 오노스에게 착용할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를 달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돌아왔을 때 그는 사샤가 미샤를 죽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그녀는 그를 키스로 세뇌된 역겨운 패배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노스는 그녀가 연극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고의로 칼날로 미샤의 심장을 스쳤다. 그를 틀렸다고 증명하기로 결심한 사샤는 새로운 주문으로 그들과의 계약을 파기했고 오노스는 그녀가 어떻게 가장 강력한 악마 계약 중 하나를 깰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미샤가 그녀의 무가치한 노예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했다. 그 순간 그녀는 미샤에게 조건부 마법을 걸었고 오노스가 미샤를 잡으려 한다면 목숨을 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며 비행 마법을 시전하려 했지만 오노스에게 붙잡혔고 미샤의 부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흥분하면 악마의 눈이 활성화되는 것을 알고 있던 그는 미샤가 생일 축하를 해줄 때 그녀의 눈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을 그녀가 망토를 받기 전까지는 말이죠. 하지만 배신 후에도 악마의 눈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계획을 끝마쳤다는 사실에 흥분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사샤는 악마의 눈을 활성화시켜 지하 감옥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오노스는 자신의 눈을 사용해 공중에서 그녀를 멈춰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했습니다. 하지만 미샤는 그녀를 도망치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했습니다. 오노스는 그녀에게 모든 계획의 이유를 밝히라고 말했지만 결국 그녀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미샤가 그녀를 도우려 했지만 그녀는 미샤에게 추한 얼굴을 치워버리라고 소리치며 역겨운 바보라고 부르고 곧바로 날아갔습니다. 둘만 남게 된 오노스는 미샤에게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으라고 했고 미샤는 자정이 되면 사라질 것이라고 애초에 존재해서는 안 될 사샤의 복제품일 뿐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샤와의 융합 마법으로 만들어졌고 15년밖에 살 수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평생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취급받았죠. 하지만 그가 자신의 친구가 되어줘서 행복하다며 자신이 쓸모없는 짐이라며 사과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오노스는 그녀를 꼭 껴안으며 그녀를 알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어요.
소원을 빌어보라고 하며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래서 그녀는 언젠가 언니와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소원을 빌었어요. 동시에 지하 감옥에서 사샤가 나가려던 순간 문이 사라졌고, 그때 오노스가 미샤와 함께 나타나 미샤가 사샤와 화해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어요. 미샤가 사샤와 화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미샤는 사샤가 자신을 정말 싫어하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사샤는 오노스에게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오노스가 마법진을 제어할 수 있다면 미샤의 질문에 답하겠다고 말하며, 그때 사샤는 마법진을 그리기 시작했지만 오노스는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마법진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결투에서 일부러 지려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오노스는 마법을 발동시켜 승리했고 사샤는 여동생과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어릴 적 미샤가 악마의 눈을 제어하지 못할 때에도 항상 곁에 있어 주었던 것을 기억하며 그녀는 어릴 적 미샤가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악마의 눈을 제어하지 못했을 때에도 말이죠. 하지만 복제품이라는 이유로 모두에게 버려졌기에 15번째 생일 자정에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샤는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는 마법 주문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면서 사샤는 미샤에게 자신의 마법진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꿀 것이지만 그것을 작동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한 모든 일은 미샤가 자신을 미워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래야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주문을 걸었어요. 하지만 주문이 깨지면서 가면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미샤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고 그녀의 말은 그녀의 가면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미샤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고 그 말은 사샤는 자신의 형편없음에 실망하여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미샤에게 자신을 거부해달라고 부탁하며 그래야 주문으로 자신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샤는 계속 자신 안에 머물 것이며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아노스에게 여동생과 재회하게 되어 기쁘고 이제 열반에 들 때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노스는 둘 다 살릴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만 바꾸면 된다고 말했고 둘이 다른 근원에서 태어난 악마이기 때문에 그 근원을 융합하여 쌍둥이로서 하나가 되게 하고 복제물이 아닌 하나의 존재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하여 복사본이 아닌 쌍둥이로서 하나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 아노스는 마법을 발동시키며 그들을 시간 속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힘을 빌릴 수 있는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그가 진정한 폭정의 마왕이라고 믿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 장로가 천장을 뚫고 나타나 아노스의 심장을 찔렀다. 소녀들은 그가 자신들의 반에서 만났던 그 장로임을 깨달았고 장로는 소녀들이 창시자를 다시 깨우는 그릇에 불과하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아노스는 자신이 이미 살아있는데 왜 자신을 다시 깨우려 하는지 의아해하며 그에게 거그레이를 날렸다. 장로는 자신의 공격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궁금해했고 아노스는 그에게 말했다. 그는 불멸의 존재였고 칼을 던져 그를 벽에 박살냈다. 주문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심한 그는 리비드를 활성화시켜 소녀들을 시간을 통해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벽이 열리고 시간의 수호자가 그들 앞에 나타나 시간의 흐름을 방해한 것에 대한 벌을 주러 왔다고 말했다. 그들의 눈앞에서 그는 장로를 끌어다 시간을 되감아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닌 것처럼 그의 상처를 치유했다. 그래서 수호자는 그에게 모든 힘을 주었고 장로는 다시 살아났다. 그들을 처형할 준비를 하고 아노스는 그에게 거그레이를 던졌지만 그는 그들을 얼리고 폭발시켰다. 그가 낫을 던지자 아노스의 방패가 부서졌고 두 번째 낫이 또 다른 방패를 파괴했습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황제는 또 다른 방어막을 뚫고 아노스의 등 뒤를 찔렀고 그는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노스는 그의 앞에 나타났고 황제는 자신의 공격을 어떻게 막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노스는 자신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자신뿐이라고 밝혔지만 황제는 즉시 사라지며 다른 공격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정지시켰고 수수께끼 같은 어둠이 그들을 모두 뒤덮으며 순식간에 소녀들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노스는 자신의 의지의 힘은 시간조차 멈출 수 없다며 무적이었다. 장로는 지지 않겠다며 날아올라 그를 끝장내려 그의 방어막을 하나 또 하나 파괴했다. 마무리를 지으려 할 때 아노스는 새로운 방어막으로 자신을 보호하며 그를 밀쳐냈다.
미샤와 사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모든 적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힘을 풀겠다고 말했다. 좋은 남편은 아내를 지켜야 하니까. 그 순간 황금빛 빛이 나타나며 마법이 깨지고 사샤는 아노스에게 운명을 바꿔달라고 소리쳤다. 그들은 함께 그의 환생을 믿고 그가 진정한 폭정의 마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모든 기억과 함께 금빛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들은 서로의 근원을 교환하며 쌍둥이로서의 변화를 완성했습니다. 빛 속의 소녀들이 안전하게 있자 아노스는 장로에게 전투 준비가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즉시 새로운 마법이 발동되었고 아노스는 파괴의 검을 뽑아 그를 소멸시킬 준비를 했습니다. 마왕이 움직이기도 전에 아노스는 그의 얼굴을 깊이 찔렀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의 환생을 믿고 그가 진정한 폭정의 마왕이었다고 믿는다고. 그는 치유되지 않았기에 아노스는 간단한 제스처로 그를 베어 죽였고 그 순간 그는 폭발했습니다. 평화가 회복되자 아노스는 장로 이비스를 소생시켜 그에게 자신의 몸을 빼앗았던 악마와 수호자를 처형했다고 말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아노스는 그의 기억을 되살리고 다른 장로들을 감시하여 누가 그들의 기억을 지웠는지 알아낼 때까지 감시하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금빛 빛이 사라지고 소녀들은 주문이 성공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아노스는 그렇다고 말하고 둘 다 자정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사샤는 둘 다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미샤에게 지난날 자신이 못되게 굴었던 것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아노스는 순식간에 바다 전체를 얼릴 수 있는 수련잎 얼음 반지를 미샤에게 선물하며 던전 한쪽 방에서 그것을 찾았고 미샤의 생일 선물로 딱 맞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수업 시간에 사샤는 던전 시험의 만점 결과를 선생님이 발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도착해서는 전학생이 들어온다고 발표하며 그를 마법검의 달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시험에 대해서는 아노스의 특별한 홀이 사라졌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홀은 아노스가 던전에서 찾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미샤는 그 홀이 자신의 생일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샤는 미샤에게 던전에서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험에 대해서는 아노스의 특별한 홀이 사라졌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분실 전 감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의 팀에게 70점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샤는 선생님의 행동이 잔혹하다며 하이브리드와 왕족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미샤에게 입 다물라고 소리치며 학교에서 퇴학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노스가 한 학생 앞에 나타나 추하고 쓸모없는 도둑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슴에서 홀을 꺼내 선생님께 건네주기 전에 선생님을 무가치한 처녀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너무 외로워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망치려고 했습니다. 행복한 10대들을 보며 평생 불행했던 그녀는 수업 후 미샤는 도둑을 밝혀준 아노스에게 감사하려 했지만 사샤는 자기 남자한테서 추한 얼굴이나 치우라고 했다. 하지만 미샤는 아노스에게 자신이 마족 통합을 바라는 일원주의자 집단에 속해 있으며 그의 가입을 원하며 마왕만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여자들은 그를 보자마자 그의 멋진 얼굴에 정점을 찍었고 그의 검이 자신의 안쪽을 척추까지 관통하여 다음날 휠체어 신세가 될까 상상했다. 다음날 경기장에서 학생들은 마법검을 뽑으려 했다. 땅에서 뽑았지만 사샤는 그 검이 자신의 마력을 빨아들이고 있었고 기본적으로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두 명의 마왕이 그들 앞에 나타났고 한 명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을 뽑는 데 성공한 자격 있는 학생들만 마검 토너먼트에 참가할 수 있다고. 사자가 아노스가 왜 검을 뽑지 않았는지 너무 강력해서 그런 건 아닌지 묻자 그는 검 하나를 강제로 압도적인 기운을 내뿜게 했고 그것은 순식간에 그의 손으로 날아왔습니다. 그 광경에 감탄한 장로 중 한 명이 그를 상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놈이 또 다른 검을 뽑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전학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를 시험해보기로 결심한 둘째 형님이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새로운 녀석은 순식간에 그를 쓰러뜨렸고 아노스는 쓰레기처럼 둘째 형님을 날려버렸습니다. 후의 수업 시간에 새로운 녀석은 자신을 레이라고 소개하며 아노스의 팀에 들어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아노스가 나고자라 왕족을 이끌 수 없다고 말하려 했지만 레이는 학교 규칙이 선생님의 연애 생활만큼이나 쓸모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노스는 그것이 현명한 현자의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그의 요청을 거절하고 다른 팀에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사와 그녀의 분대에게 레이의 팀에 합류하여 그에게 도전하라고 말하며 자신은 그가 감명받았을 때만 그녀를 받아들이겠다고. 다음날 새가 결투 시작을 알리자 아노스는 소녀들에게 레이와 대결하는 동안 자신은 그 부대와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 순간 미사는 땅에서 거대한 얼음성을 소환했고 사샤는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강해졌는지 궁금해했지만 미사는 자신의 얼음 반지의 힘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노스는 레이 앞에 나타났고 그들은 숲속의 괴물성을 발견했다. 아노스는 레이가 자신의 마법 능력으로 팀을 지원하여 싸움을 공평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노스는 나뭇가지를 들고 그에게 덤벼들었다. 동시에 사샤는 몬스터의 칼날을 피했다. 그리고 생각을 통해 아노스는 사샤에게 미사와 함께 협력하여 지오그레이로 몬스터를 파괴하라고 말했지만 사샤는 그것들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미사는 포위 마법을 발동시켜 그녀의 길에 있는 모든 것을 날려버릴 지옥의 박격포를 소환했다. 동시에 사샤는 자신의 최종 마법을 준비했고 미사가 마법을 발사하자 그것은 사샤의 마법과 결합하여 지오그레이를 발사했고 몬스터에게 구멍을 뚫고 추락시켰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강해졌는지 궁금해하는 순간 미사가 뒤에서 그녀를 공격했다. 한편 아노스는 레이의 엉덩이를 찰싹 때리며 검으로 돌진했지만 빗나갔다. 하지만 그가 뛰어오르기 전에 서로의 공격이 부딪혔다. 필드 반대편에서 사샤는 미사의 은밀한 움직임에 감탄하며 자신의 불사조 로브를 드러냈다. 미사는 어떻게든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괴물은 다시 공격해왔다. 그 순간 미사가 지원을 위해 나타났다. 미사와 괴물이 동시에 공격하려는 순간 두 소녀는 불과 얼음 마법을 사용했다. 그것을 융합 마법으로 결합하여 강력한 토네이도를 만들어 날려버렸다. 미사가 몬스터를 밀쳐내고 소녀들은 함께 더 강해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숲을 뒤흔드는 폭발이 일어났고 그들은 아노스와 레이가 그 지역 전체를 파괴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번의 충돌로 강력한 바람이 불었고 또 한 번의 충돌로 숲 전체에 거대한 먼지가 흩날렸다. 아노스는 환생 이후 처음으로 진짜 대련을 한다며 계속 싸우면서 레이는 그가 훌륭한 상대라고 생각했다. 아노스 앞에 나타나 그를 끝장낼 준비를 하며 그는 자신의 가지를 나누도록 허락했다. 사실 자신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전에 그리고 만약 진짜 무기였다면 자신이 죽었을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레이는 항복했지만 전에 만난 적이 있는지 궁금해하며 그가 나측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노스는 자신이 마왕이라고 말하며 그를 자신의 팀에 환영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의 집에서 아노스의 10대 어머니는 그의 점점 늘어나는 하렘을 축하하기 시작했지만 여자들은 그녀가 쓸모없는 못생긴 괴짜라서 자신의 남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선생님은 레이와 아노스가 마법검 투르나먼트에 참가하도록 선발되었고 시작 전에 검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아노스는 레이에게 학원 귀족들이 자신을 토너먼트 명단에 올린 것이 수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미사가 나타나 7대 황제 중 한 명이 연합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탑에 도착했고 장로 메라제는 아노스에게 자신이 2000년 동안 그의 환생을 기다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탑에 도착했고 장로 메라제는 아노스에게 자신이 2000년 동안 그의 환생을 기다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죽은 후 그의 기억의 절반이 지워졌지만 그의 영혼은 그를 결코 잊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노스는 아보즈 델리비아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고 생각했고 누가 자신을 토너먼트에 선택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노스가 집에 돌아오니 미사가 현모양처처럼 저녁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 아노스는 미사를 데이트에 초대했습니다. 샤샤보다 훨씬 좋은 아내감이었기에 기뻐하는 미사에게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저녁 그들은 데이트 장소로 마법 모형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아노스는 이곳이 식당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가게 안에서 아노스는 모형집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미사가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사가 작업실로 아노스를 안내하며 얼음 마법으로 그들의 저녁 식사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아노스는 그녀의 작품에 감탄해했습니다. 한번 해보기로 결심한 그는 빌어먹을 모든 차원을 소환했다. 그 광경을 본 가게 주인은 100만 달러에 팔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팔 의향이 없었고 그녀에게 사라지라고 말했다. 그날 후에 미사가 그것을 귀중한 보물처럼 감상하기 시작하자 아노스는 그것을 반지로 변형시켜 미사에게 끼워주며 그녀 곁에만 있고 싶다며 영원히 가지라고 말했다. 그들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수수께끼의 고양이 한 마리가 아노스 앞에 나타났고 미사는 그것이 장로 아비스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미사의 이런 회가 수수께끼의 남자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아노스에게 말하기 시작했지만 그 남자가 누구인지 특수부대조차 알지 못했다. 그래서 아노스는 그에게 토너먼트를 계속 주시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꾸밀 수 있는 모든 함정을 조심하라고 했죠. 그날 저녁 아노스와 미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바로 그때 레이가 와서 그들이 왜 왔는지 궁금해했어요. 아노스는 관광 중이라고 말했지만 레이는 완전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어머니가 아프셔서 곁을 지키러 왔다고 말했어요. 일반적인 병이라고 생각한 아노스는 자신의 마법으로 치료해주겠다고 했지만 레이는 완전히 희망이 없다고 말하며 그의 제안에 감사를 표했어요. 며칠 후 얼음 마왕님께서 아노스에게 다른 몇몇 마왕들이 싸움 중에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노스는 물러서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아보스 델지비아를 유인해 숨는 곳에서 나오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노스는 물러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아보스 델지비아를 유인하여 숨는 곳에서 나오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보스 델지비아를 유인하여 숨는 곳에서 나오게 할 작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세가 방어 챔피언을 소개하자 모두 아노스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싸움을 포기한 겁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노스는 경기장에 나타나지 않자 모두 그가 싸움을 포기한 겁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터널에서 아노스는 아보스 델지비아가 경기장에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그를 자신의 함정으로 유인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욕적인 말을 너무 많이 들은 그의 어머니는 아노스가 마왕이 될 것이며 왕좌에 오르면 그들의 엉덩이를 다 걷어차 버릴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터널에 도착하여 결투를 위해 특별한 마법검을 만들었다고 그리고 그의 승리가 혼혈도 마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노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겁먹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미사에게 모든 함정을 박살내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나가서 경기장 바닥으로 뛰어내렸고 모든 소녀들을 매료시켰다. 검을 뽑으며 그는 1초 안에 그 남자를 파괴하겠다고 자신이 진정한 폭정의 마왕임을 증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순간 그 남자는 온 힘을 다해 휘둘렀지만 아노스는 그것을 피했고 반대편으로 뛰어넘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뛰어넘었다. 남자가 화가 나자 물의 이빨 악마를 그에게 던졌지만 단 한 번의 배기, 단 한 번의 찌르기로 그것들을 파괴했습니다. 거센 바람이 챔피언을 몰아붙이기 시작했고 결국 그의 검을 부러뜨렸고 그는 엉덩이가 아픈 패배자처럼 쓰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세가 아노스의 승리를 선언했지만 선생님은 화가 나서 그를 제거할 생각을 했습니다. 아노스가 대기실에 앉아있자 레이가 들어와서 그를 베려고 했지만 그는 자신의 심장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헤어졌고 레이는 결승전에서 그를 멸망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레이가 떠나자 아노스는 미사에게 레이가 수수께끼의 목걸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병든 어머니를 위해 희생을 한 거겠죠. 그날 후에 아노스가 또 다른 상대를 쓰러뜨리자 학생들은 그가 정말로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날 밤 아노스의 어머니는 아노스의 거대한 검을 밤새도록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검이 없으면 토너먼트를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검을 어머니께 맡겼고 어머니는 무게에 거의 쓰러질 뻔했지만 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미사와 함께 병원에 나타나 레이의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녀는 정령병으로 아파 마력의 근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노스는 미사에게 그녀가 곧 사라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반은 요정 반은 악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미사는 어머니가 혼혈인데 레이가 어떻게 왕족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아노스는 그녀가 자신의 친어머니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그녀를 구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여자가 깨어나
그가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대부분 의식이 없었지만 레이가 항상 그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노스는 그녀가 자신이 왕당파 조직의 인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다고 말했고 그것이 그녀를 치료받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노스는 자신이 그녀를 치료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지만 그녀는 그녀는 만약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출처를 믿습니다. 레이에 대해서는 그녀는 그가 검술을 항상 좋아했던 특별한 아이였지만 아노스를 만나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상대를 찾지 못해 슬퍼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노스는 레이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원인이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미사에게 마법을 걸어 정령 마법으로 그녀의 근원을 흡수하라고 했죠. 하지만 둘 다 소멸될 수도 있기에 그는 그녀에게 모든 근원을 잃지 말라고, 그러면 부활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미사는 그녀를 구하기로 결심하고 즉시 동의했어요. 새로운 주문이 발동되자 미사의 마력이 그 여자에게 흘러들어갔다. 한편 아노스의 어머니와 대원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생님이 나타났다. 선생님은 운영위원회가 아노스의 검을 결승전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 여자는 곧바로 물러섰다. 선생님은 폭력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강력한 마력구를 발사했고 그 여자는 거의 파괴될 뻔했다. 부상당한 것을 깨달은 선생님은 더욱 강력한 마력구를 발사했지만 소녀들은 마법 방벽으로 그녀를 보호했다 그러다가 폭발의 충격에 날아가 버렸다. 그들은 폭발의 충격에 날려졌다. 다친 아이들을 본 어머니는 왜 자기 제자들을 공격하는지 물었지만 선생은 그들을 가치없는 더러운 잡종이라고 부르며 애초에 자기 수업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녀는 아노스가 경기장에서 자신의 오빠를 굴욕적으로 만들었던 것을 갚아주러 왔다고 말했고 왕족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서 썩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자 아이들은 간신히 막았고 그중 한 명이 아노스의 어머니에게 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그들이 너무 약하다며 에너지를 증폭시켜 그들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항복하지 않았고 선생은 불꽃 마법을 걸어 그들을 태우려 했습니다. 그들을 바삭하게 태우고 다른 아이들을 태우기 시작했다. 분노가 치솟자 그녀는 소녀들에게 에너지 폭발을 퍼부었고 그들의 방어막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타다 남은 자해로 만들었다. 남은 사람이 없자 그녀는 아노스의 어머니를 없애려고 또 다른 에너지 폭발을 날렸지만 아노스가 그녀 앞에 나타나 공격을 대신 받았다. 그는 선생님을 못생기고 비열한 쓰레기라고 부르며 마법으로 제압했다. 그 순간 그는 어머니의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소녀들을 되살리며 그들의 용기에 감사하며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생님에게 다가가 벌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녀의 못생긴 외모를 비웃으며 그들은 경기장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도망치기 전에 그는 그녀를 칼로 찌르며 자신을 폭정의 마왕으로 인정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말했다. 고통이 심해지자 그녀는 그를 마왕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아노스는 그녀가 단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녀를 지옥으로 보냈다. 그러나 그는 즉시 마법을 걸어 새로운 몸으로 그녀를 부활시켰다. 그는 그녀에게 이제 훈혈이 되었으니 왕족 자기는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그녀의 최악의 악몽이었고 그녀는 자살하려 했지만 아노스는 그녀에게 영원히 이 몸으로 돌아오도록 저주했다고 말하고 경기장에서 사라지었다. 한편 병원에서 레이는 미색에 몰래 다가가 그녀가 여기 있는 이유를 물었다. 그녀는 그의 어머니를 구하고 왕당파 조직으로부터 그를 해방시키기 위해 자신의 힘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구하고 왕당파 조직으로부터 그를 해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의 친절함에 기뻐하며 그는 이제 그녀가 너무 많은 힘을 잃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레이는 그녀의 입을 막기 위해 그녀를 기절시켜 소파에 눕혔습니다. 그 순간 그는 어머니가 의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는 평화롭게 잠들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가족에게 버려진 후 그를 만나게 되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의식을 잃자 레이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는 기쁨에 방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노스가 나타나 그가 병원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들은 결투를 벌였고 싸움이 시작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력을 제한하는 스피릿 드레인 팔찌를 착용했습니다. 결투가 시작되자 레이는 아노스에게 뛰어들어 그의 검을 간신히 피했고 무기가 부딪히자 레이는 스피릿 드레인 팔찌를 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노스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지 의아해하며 자신의 팔찌는 평범한 장신구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노스를 죽일 의향이 없었기에 계약의 검이 그의 근원을 꿰뚫었고 그를 끝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레이는 아노스에게 왕당파와의 계약을 망쳤고 곧 그의 어머니가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곧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근원이 검에 의해 소멸되면 자신의 삶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노스를 자신과 함께 끌어내릴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아노스를 혼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전을 받아들인 아노스는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고 그는 검을 휘두르며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도 너무 빨라 눈으로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레이는 아노스의 칼날을 피하며 그의 팔에 상처를 입혔고 번개 같은 속도로 다시 공격하여 그의 몸을 베었습니다. 서로 돌진하며 검이 부딪혔고 아노스는 그를 베었습니다. 누가 우위를 점할지 궁금해하며 다시 돌진했고 아노스는 팔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의 검은 부러졌고 아노스는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마법이 발동하여 바닥이 땅속 깊이 내려갔습니다. 차원 감옥 안에서 아노스는 새를 보고 그 순간 멜하제 원로로 변했습니다. 멜하제는 자신을 없앨 날을 기다려왔다며 마침내 기회가 와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팔찌에 의해 아노스의 마력이 이미 절반이나 소진된 상태에서 멜하제 원로는 이것은 쉬운 제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두 명의 원로 황제들이 차원문을 통해 나타나 그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노스는 동요하지 않았고 레이가 원로들을 처치했습니다. 아노스가 리비드로 그들을 얼리기 직전 순간에 멜하즈는 그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의아해했고 레이는 그것이 아노스가 마지막 일격에 그의 검 계약을 파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는 자신이 유리하다고 생각했고 차원 포털 안에 갇힌 레이의 어머니를 드러냈다. 그는 레이가 다시 왕당파 인형이 되는 것에 동의하고 심지어 그녀의 병까지 치료해줄 경우에만 그녀를 풀어주겠다고 말했다. 즉시 레이는 검을 던지고 그를 뛰어넘어 간신히 포털 안으로 들어가 어떻게든 그들을 제거하려 했다. 그는 새로운 포털들이 어둠을 방출하기 시작하게 했고 아노스는 그것이 200만 년 전 4개의 세계를 분리할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어둠입니다. 그가 풀어놓자 방패에 튕겨져 나갔지만 그는 더 많은 어둠을 풀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어를 뚫을 수 없었습니다. 장로는 그가 갇혔다고 말했지만 그의 팔이 휘둘러 그를 잡으려 했습니다. 메레이즈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포털로 서둘러 달아났습니다. 동시에 어둠이 아노스의 방패를 뚫으려 했고 레이 앞에 새로운 포털이 나타났지만 아노스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반마법을 걸었습니다. 방어막을 이용하며 아노스는 레이에게 자신의 힘을 과도하게 사용했다고 말하고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레이는 그에게 자신의 마력을 사용해 모든 어둠을 파괴할 수 있는 위대한 검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의 눈앞에 검이 만들어졌고 레이는 그 검으로 이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덮개가 사라지자 그는 어둠을 베었지만 뒤로 날아갔고 그의 검은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아노스가 그가 돌이 되기 전에 그를 감쌌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레이는 자신을 실패자라고 부르며 버려지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어머니가 깨어나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레이는 그녀가 영원히 사라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말했고 위대한 검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한때 그는 어둠을 파괴하고 그의 길에 있는 모든 것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차원문 앞에 도착하자 강력한 빛과 함께 날아갔고 모든 어둠을 파괴했으며 심지어 멜하즈의 불가능한 차원까지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가 끝내자 그의 어머니는 변신하여 그에게 자랑스럽다고 말했고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레이가 슬퍼하자 아노스는 그의 어머니를 부활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멜하즈 장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또 다른 암흑 차원을 준비하고 있다. 그 순간 아노스가 그의 뒤에 나타났고 그는 어떻게 자신의 절대 공간에 들어왔는지 의아해했다.
순식간에 장로는 그를 보노레반 안에 가두었고 그것은 즉시 폭발했다. 하지만 아노스는 무사했기에 그는 그를 둘러싸는 또 다른 암흑 영역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라졌다. 멜라즈는 충격에 빠져 아노스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의아해했다. 하지만 아노스는 그의 강력한 검을 소환하여 자신의 힘을 완전히 되찾았다고 말했다. 아노스는 그를 끝장내려고 단 한 번의 배기로 그의 은신처를 파괴했습니다. 멜라즈는 피했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땅에 떨어져 어떻게 걸렸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노스는 자신의 검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장로는 차원문을 소환했지만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더 많은 차원문을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씩 산산조각 났고 1000개가 넘는 차원문이 한꺼번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노스는 그를 검으로 베어 그 안에 악한 존재를 죽이고 그를 제정신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순식간에 강력한 빛이 그들을 둘러쌌고 경기장이 드러났습니다. 멜라즈 장로는 그들이 만난 다음 날 밤 공격을 받았고 그 이후로 정신을 잃었다고 아노스에게 말했습니다. 탑에서 만난 다음 날 밤 공격을 받고 그 이후로 정신을 또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2명의 장로 황제가 땅에서 소환되었고 아노스는 그들의 정신이 융합되어 지배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노스는 그들의 근원이 아보스 디레비아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들을 소생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폭발이 근원을 파괴했고 그들은 어둠 속에서 수수께끼의 남자를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마법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결투에서 누가 이겼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겉이자 그들은 레이가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했고 아노스가 승리자로 선포되었습니다. 승리 연설에서 아노스는 자신의 검이 모든 일을 했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아버지를 국가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그는 레이의 상처를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깨달은 아노스는 어머니를 소환하여 다시 살려냈고 레이는 어머니와 재회하여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샤는 아노스에게 승리의 검을 선물하며 그가 이길 거라고 항상 믿었고 영원히 그의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날 새로운 선생님이 자기소개를 하며 학교에서 수수께끼처럼 사라진 예전 선생님을 대신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수께끼처럼 학교에서 사라진 예전 선생님을 대신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인간계로 여행을 가서 영웅학원에서 아카데미 연합 수업을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학생들은 인간계에 가본 적이 없었고 과연 안전할지 잠자는 동안 모두 죽임을 당할까봐 걱정했어요. 수업 후 아노스는 친구들이 환생한 영웅들과 맞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전투에 대비시키기 위해 훈련시키기로 했어요. 미샤가 레이를 위해 얼음검을 만들자 레이는 얼음 위를 뛰어올라 아노스를 베려고 했지만 검이 부러지고 아노스에게 바로 주먹을 맞고 땅에 쓰러졌어요. 아노스는 그를 수치스러운 약골이라고 불렀죠. 그날 저녁 멜하제 원로는 아노스에게 다른 2명도 부활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어요. 원로들을 만났지만 그들의 기억 또한 빼앗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계가 그 원흉이라고 생각했고 아노스에게 영웅, 학원에서 환생한 영웅들을 훈련시켜 그들의 세계와의 전쟁에 대비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학생들은 인간계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노스는 순식간에 그들을 순간이동시켰고 도시를 탐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시 안에서 그들은 인간계가 지옥계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노스는 인간들이 평화롭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이 영웅학원에 도착하자 그들은 그들을 보고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는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마왕학원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소녀는 자신을 엘라노르라고 소개했고 그들은 그녀가 선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노스는 그들의 영웅, 전설에 관심 있다고 말했고 그녀는 학교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그림을 발견했고 아노스는 사샤에게 자신이 그들의 영웅 정사라고 말했습니다. 도서관 안에서 엘라노르는 책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그것은 전설, 의 영웅에 대한 이야기이며 어떻게 그가 폭정의 마왕을 물리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샤는 그녀의 말에 화가 나서 마왕은 결코 영웅에게 패했지만 여러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때 아노스는 그녀가 폭주할까봐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역사 속 마왕이 누구였는지 궁금해하며 책을 살펴보던 중 엘라노르는 그가 아보스 데레비아라고 말했습니다. 엘라노르는 그에게 환생한 영웅이 4명 있으며 각기 다른 시대에서 온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그들 앞에 나타나 마왕은 분명 세상의 악당이며 절대 여러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의심을 무가치한 패배자라고 부르며 비웃었습니다. 역사책을 보여주며 이미 패배를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레드리오노라고 소개하며 카논의 첫 번째 영웅의 환생이자 엘리트 계급의 일원이라고 말했다. 엘리트 계급의 일원이라고 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학생이 나타나 자신을 라오스라고 소개하며 3번째 환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노스는 그들이 영웅의 환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을 가짜 영웅인 척하는 짝퉁이라고 불렀다. 큰 덩치의 남자는 아노스의 말을 취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돌진하며 맹렬한 공격을 날렸다. 하지만 아노스는 순식간에 그것을 파괴하고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다시 공격하려는 그에게 레드리오노는 자신이 역겨운 패배자임을 받아들이라고 명령하고 아노스에게 패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 문장은 1번 문장과 이어지는 문장이므로 따로 번역하지 않고 1번 문장에 포함시켜 번역했습니다. 아카데미 밖에서 엘러노르는 아노스가 환생한 자인지 물어보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이 환생한 자이며 다시 태어나 진정한 영웅을 만나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려는 순간 엘러노르는 그에게 영웅 카논은 2000년 전에 죽었기 때문에 이미 사라졌고 그의 근원이 있다 해도 그들은 더 이상 그를 기억하는 영웅이 아니라고 말했다. 며칠 후 상급생들이 아노스 앞에 나타났고 그들의 리더는 리베스트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도착한 방법을 요구했다. 아노스는 그것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 못생긴 얼굴을 치워버리라고 했어요. 그날 강당에서 영웅 학원 원장이 자신을 디에고라고 소개하며 학원 간 수업의 강사가 될 거라고 말했죠. 처음으로 그는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물건들을 소환했고 선생님은 모두를 위한 환영회로 학생들이 마법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원장은 레드리오노를 대표로 선택했고 선생님은 리베스트를 마족 학원 대표로 선택했어요. 곧 레드리오노는 녹슨 칼에 영웅 마법을 걸어 순식간에 복원했고 조각상을 파괴했어요. 모두가 감탄하는 가운데 리베스트는 보여주기로 결정했어요. 자신의 능력이었지만 그의 마법은 즉시 사라졌다. 다른 마법을 시전하려 하자 마법이 사라졌고 레드리오노는 마왕학원이 끔찍한 패배자들로 가득 차 있는 건 아닌지 의아해했다. 하지만 아노스는 그들의 추악한 부정행위에 질려 그들이 리히드와 은폐 해제 마법을 걸어 마법을 봉인했음을 밝혔다. 그리고 손뼉을 치자 마법이 깨지면서 걸레가 걸린 모든 마법에서 자라나 괴물로 변했다. 하지만 아노스는 리히드 마법으로 그 괴물들을 사라지게 하고 그들의 눈앞에 성검을 만들어냈다. 그 광경에 충격받은 교장 선생님을 보며 레드리오노는 말했다. 아노스가 진정한 폭정의 마왕으로 환생했다는 것을. 밤에 이비스 원로는 아노스에게 역사책에는 영웅 카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들이 영웅학원 학생들에게 아노스가 환생하여 그들의 세계를 공격할 것이지만 영웅 카논이 그들을 구할 것이라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아노스는 인간계가 정말로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헛소문의 배우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아노스는 인간계가 정말로 전쟁을 시작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개소리의 배우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다음날 바닷가에서 학생들은 학원간 시험을 위해 모였지만 아노스는 엘리노어가 그녀가 없어졌고 모두들 그녀가 잡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교장 선생님께서 시험이 수중에서 치러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했고 적어도 마왕학원이 제대로 싸워주기를 바랐습니다. 한 선배는 자신들이 도전할 만하다고 생각했고 선생님께 자신들을 시험에 선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노스는 어차피 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물러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베스트는 자신만이 대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고 대신 그 자리를 맡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선생님의 애완동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은 동의했고 그들이 학교를 위해 이기기를 바랐습니다. 잠시 후 시험이 시작되었고
킹 아카데미는 수중성을 소환했습니다. 곧 그들은 히어로 아카데미의 마법의 힘을 감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은 자신의 마법이 무효화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생들이 적진으로 헤엄쳐 갔지만 거대한 물줄기가 한 명을 밀어냈고 다른 한 명은 리베스트와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한 히어로를 발견하고 마법을 걸려고 했지만 마법은 무효화되었고 거대한 물줄기가 그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후 레드리오노는 자신의 팀에게 마왕성으로 향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시에 사샤는 선배들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은 호수에 성수가 섞였다는 것을 알아챘고 아노스는 히어로 아카데미가 무한정으로 이 성수를 공급받아 마력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수 안에서 선배들은 3명의 히어로가 성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마법을 발동하여 거대한 암흑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하지만 히어로들은 방어막을 활성화했고 리베스트는 그들이 무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3명은 삼각형 마법을 발동했고 그것은 성을 빨아들여 아무것도 남지 않게 했습니다. 유리한 상황을 파악한 한 영웅이 거대한 성검을 소환하여 눈앞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했고 화면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걱정된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께 시험을 중단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교장 선생님은 그 광경을 즐기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호수로 서둘러 가려 하자 아노스가 그녀를 멈추고 선배들을 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때 그는 마법을 발동하여 그룹을 물 밖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부상을 입자 선생님은 리베스트를 치료하려 했지만 자신의 마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노스가 대신 치료하려 하자 리베스트는 그를 때렸습니다. 그를 내쫓으며 자신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노스는 그가 대너머로 간다면 선생님이 해고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에게 쓸모없는 자존심을 삼키라고 말했다. 리베스트는 마법 기어를 보여주며 영웅학원이 그것을 이용해 물을 조종했다고 말했다. 복수를 하고 싶어 했던 리베스트는 아노스에게 그들의 학교의 새로운 대표가 되어 영웅학원을 쓰레기처럼 파괴하라고 말했다. 그래서 아노스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일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영웅들에게 시험의 또 다른 라운드를 제안했고 그들은 그를 확실히 박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였다. 순식간에 아노스는 강력한 지오그레이즈를 소환하여 호수로 향하게 했다. 폭발과 함께 물은 모두 말라붙었고 그는 계곡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도전을 준비한 영웅들은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고 레드리오는 그들이 다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투가 시작되자 아노스는 영웅학원을 파괴하기 위해 지오그레이즈를 소환했지만 장벽이 그것을 막았고 새로운 학생이 그것을 산산조각 냈다. 아노스는 자신의 팀에게 그 장벽이 마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그리고 그 장벽이 파괴되지 않는 한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미샤는 그 안에 그들의 성을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그 장벽을 이용해서 싸움을 공평하게 만들려고 생각했어요. 아노스는 미샤를 안으로 데려가겠다고 했고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장벽 안에서 미샤는 마법의 영향으로 메스꺼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아노스는 주문으로 그녀를 치료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반지의 힘을 발동시켜 땅에서 3개의 거대한 성을 소환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영웅들은 자신들이 정말 강력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새로운 소녀가 도착했습니다. 레드리오는 그녀가 영웅 카논의 4번째 환생이며 이름은 제시아라고 말하며 미샤에게 얼음 폭풍을 날렸습니다. 아노스는 길을 막아섰고 얼음 사슬에 묶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라스트를 시전하여 그들을 순식간에 감전시켰습니다. 제시아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지만 그는 다시 한번 주라스트를 풀었습니다. 폭발을 일으키며 곧 라오스가 부활하여 복수심에 불탔지만 사샤가 그의 눈앞에 나타나 자신이 새로운 상대라고 말하며 물고기 젤리보다 더 못생겨질 때까지 두들겨 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폭발 후 라오스는 사샤에게 일련의 공격을 퍼부었지만 그녀는 피했고 그는 그녀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그녀가 자신의 마법 장비를 훔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되찾겠다는 결심으로 그는 그녀에게 돌진하며 거대한 검을 소환했다. 그는 앞에 얼음을 쪼개고 간신히 장비를 낚아챘다. 그가 검을 휘두르기 시작하자 사샤는 자신이 장벽 마법에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를 끝장낼 준비를 한 패배자는 그녀에게 날아들었지만 그의 피가 폭발했고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장비가 어둠의 주문으로 중독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사샤는 주변의 장벽 마법을 파괴하며 그를 충격에 빠뜨렸다. 동시에 레이는 세 번째 영웅 캐논 환생자인 하인과 맞섰다. 하지만 그의 팔은 순식간에 잘려나갔고 그는 의아해했다. 레이가 어떻게 장벽 안에서 자신을 공격했는지, 그래도 그는 자신의 팔을 회복했고 어떻게든 자신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레이가 검을 집어 땅에 꽂자 폭발이 일어나 하인을 날려버리고 그가 자신의 검을 잡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하인은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고 레이가 어떻게 악마와 성검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레이는 상관없다고 말하며 그에게 편히 쉬라고 했습니다. 한편 아노스는 레드리아노 앞에 나타나 그에게 꾀병을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를 마주하며 아노스가 강력한 상대임을 깨닫고 그는 신성한 바다 수호검을 소환하여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제샤는 뒤에서 몰래 공격하려 했지만 아노스는 그녀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의로 다시 공격하며 날아올라 쉴 새 없이 칼날을 휘둘러 그의 얼굴을 베고 결국 칼날로 찌르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칼날은 막혔고 그는 그녀를 바닥에 내던졌다. 레드리아노는 기회를 잡으려 했지만 그는 그들을 먼 벽으로 날려버렸다. 절망적인 상황임을 깨달은 레드리아노는 골짜기 전체를 뒤덮는 강력한 마법을 시전하기로 했다. 밝은 빛이 그들을 감싸자 레드리아노는 그들이 이 세계 모든 인간의 영혼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그 힘으로 누구든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제샤가 아노스에게 돌진하여 그의 방어막을 파괴했지만 그는 공격을 피했다. 그리고 그 소녀가 그의 번개 공격을 막았고 레드리아노가 그의 방패를 파괴할 수 있게 했지만 그는 도망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그의 방어를 뚫지 못하고 뛰쳐나갔다. 레드리아노는 그가 어떻게 더 강해졌는지 궁금해했고 아노스는 자신의 팀의 힘을 흡수하여 마법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영웅들은 다시 공격했지만 아노스는 강력한 빛으로 그들을 격퇴했다. 하지만 레드리아노는 포기하지 않고 에너지 폭발을 날렸지만 아노스는 화살 화염을 날려 폭발시켜 그들을 날려버렸다. 그 순간 그들은 수수께끼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아노스는 그것이 세뇌 마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사라지자 미샤는 아노스에게 그것이 흑마법이라고 말했지만 영웅들은 악당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샤가 물러서자 제샤는 죽음의 마법을 발동하고 날아 아노스에게 돌진하여 스스로를 관통하고 그 순간 폭발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노스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을 불멸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그때 제샤가 다시 공격하며 또 다른 마법을 발동했지만 아노스는 그것이 눈속임임을 깨닫고 그녀의 근원 속에 손을 찔러 넣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엘러노르의 목소리를 듣고 신전 안에서 만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즉시 그는 미샤에게 함께 만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곧 고대의 홀 안으로 들어왔다. 바로 그때 교장은 그녀가 간신히 막아낸 폭발을 일으켰다. 그녀를 처형하려는 그는 검을 소환하고 마법을 걸어 그녀의 방패를 파괴하여 뒤에서 그녀를 찌르려 했다. 그는 2000년 전 마왕이 전쟁을 일으킨 것에 분노했고 그의 악행에 대해 그녀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그녀를 향해 긴 검을 꽂아 저승으로 보내려 했다. 미쳐가던 그는 마계학원이 자신의 함정에 걸려들었고 모두 처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노스는 그를 관통하는 구멍을 만들고 그를 벽에 붙이고 소녀 주위에 상자를 만들었다. 아노스는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라질 때까지 어두운 연기로 그 남자를 제거했다. 그 남자를 소환하여 고등학교 시험을 전면전으로 만든 이유를 물었다. 그 남자가 말하지 않자 아노스는 마법을 발동하여 그를 추악한 짐승으로 만들었다. 그 남자는 새롭게 얻은 모습을 이용하려 했고 자신의 학생들에게 마계학원을 즉시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그가 빛을 깨우며 죽은 영웅의 계보를 기리라고 말하자 아노스의 팀은 붉은 눈의 괴물들을 피했다. 그들이 죽은 영웅의 계보를 기리라고 말하는 빛을 깨우자 아노스의 팀은 붉은 눈의 괴물들을 피했다. 하지만 갑자기 빛이 사라졌고 오리아시자 점 하더니 교장은 왜 폭발하지 않았는지 의아해했다. 아노스는 폭발하기 전에 시간을 멈췄다고 말하며 순식간에 자신의 근원을 꺼내며 빌어먹을 영웅 학원은 죄다. 악당들이며 영웅 정설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그가 근원을 부수자 괴물은 눈앞에서 사라졌고 남자가 죽자 아노스는 미샤를 안고 안전한 곳으로 향했다. 곧 신사안에 도착하자 아노스는 엘러노르에게 그녀의 정체를 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마법이며 금단의 마법으로 변화되어 인간 마법이라고 불린다고 말했다. 아노스는 영웅의 상처가 전투 중에 신비롭게 치유되는 것을 보고 그럴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를 풀어주기로 결심한 그는 자신의 마안으로 유리를 박살내고 그녀에게 제복을 덮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마법을 발동시켜 외부의 덮개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녀는 거품 속에 갇힌 복제체들을 드러내며 아노스에게 그것들이 학원에서 만들어졌고 자신이 이 복제체들을 만드는 마법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웅 캐논의 사령관이 원래 이 과정을 완성했고 아노스는 그가 악명 높은 숙적이었고 지옥의 멸망을 원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 욕망 때문에 그는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영웅학원을 만들었습니다. 2000년 전 영웅은 자신의 전쟁 계획에 반했지만 자신의 부하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엘러노르는 아노스에게 자신이 항상 그를 만나기를 바랐고 자신을 파괴해서 다시는 복제체를 만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노스가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하기 시작하자 교장 복제체가 신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엘러노르는 그에게 영웅과 교장이 자신이 죽지 않는 한 계속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남은 3명의 마왕이 문을 날려버리고 아보스 디레비아가 영웅의 성검을 뽑았습니다. 그들을 막으려 필사적으로 에너지 빔을 발사했지만 검은 구체가 모든 에너지를 흡수하고 심지어 그 남자들까지 삼켜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아노스가 나타나 그가 누구인지 깨닫고 거그레이를 풀었지만 아보스가 그것을 베어버려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꾸러 왔다고 말하고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교장의 홀로그램이 인간들에게 폭정의 마왕이 깨어났고 인간계에 전쟁을 선포했다고 알렸습니다. 동시에 지옥계에서 아보스가 다른 홀로그램에 나타나 인간계는 악하며 더러운 그릇의 얼룩처럼 지워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타반에서 메라제, 원로는 아보스가 모든 마왕들의 지지를 얻었고 그들의 군대가 국경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아노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미샤와 사샤가 나타나 아노스를 지지했고 다른 이들도 영원히 그와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사샤와 미샤는 마군 앞에 나타나 국경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왕국 밖에서 레이는 숲 건너편의 여러 부대를 제압하며 동쪽 국경을 지키려 했습니다. 지옥의 경계에서 아노스는 원로 황제들에게 자신이 아보스와 맞설 것이라고 말하고 불꽃을 뿜어 군대를 겁주었습니다. 장로들이 불길 속에서 나타나자 병사들은 그들을 귀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노스가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 자신을 진정한 마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은 그를 가짜라고 생각하고 공격하려 했지만 아노스는 한 걸음으로 성까지 땅을 날려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3명의 장로들이 그들에게 날아왔지만 멜하제 장로는 그들을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고 아노스는 성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멜하제는 아노스에게 생각으로 새 장로들이 제압되었지만 아보스의 근원은 그들 안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멜하제는 생각통신으로 그에게 새 장로들이 제압되었지만 아보스의 근원은 그들 속에 없다고 알렸습니다. 곧 멜하제는 정신적 교류를 통해 새 장로들이 제압되었지만 아보스의 근원은 그들 안에 없다고 그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아보스의 근원은 그들 안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보스 디레비아는 국경을 향해 걷고 있었지만 장벽이 그를 에워쌌고 아노스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아보스 디레비아는 국경으로 향해 가고 있었는데 장벽이 그를 둘러쌌고 아노스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아보스는 성검을 소환하여 아노스에게 돌진했고 두 사람의 충돌은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냈다. 아노스는 그의 근원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속도에 감탄한 아노스는 그 영웅 카논이라고 생각하며 언제 환생했는지 궁금해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자 그는 가면을 벗고 자신이 레이임을 드러냈다. 레이는 자신이 영웅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챘는지 궁금해했고 아노스는 몇 주 전에 그가 산 조개 껍데기 목걸이 하나가 영웅만이 알고 있는 것이며 그가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아노스는 마족의 검과 인간의 성검을 모두 다룰 수 있었던 이유와 왜 악마가 되기로 했는지 의아해했다.
그리고 인간들이 약하다는 레이의 말을 듣고 일어났던 모든 일을 듣게 된다. 자신의 부하들에게 살해당한 후 인간들은 그의 환생 전에 마왕을 소멸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고 성검으로 미래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는 아노스의 폭군 마왕으로서의 환생 운명을 없애고 자신이 마왕이 되어 대신 죽음을 맞이하고 마침내 인간계의 평화를 되찾아 주려 했다. 자신이 대신 죽어 인간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기를 바라며 그리고 마침내 인간 세계의 평화를 되찾아 주려 했다. 그는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확신했고 자신의 삶이 왕국을 위한 완벽한 희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숨은 왕국을 위한 완벽한 희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노스는 그의 조개 껍질 목걸이가 그에게 연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고 그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버리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는 자신의 목표를 완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땅에 묻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싸움을 위해 검을 준비했습니다. 아노스를 죽이려고 서둘러 하늘로 높이 솟아오르며 그에게 불덩이를 던졌습니다. 영웅은 그것들을 베려고 했지만 쓰러졌고 불길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쪽 근원을 파괴할 때까지 그를 맹렬히 공격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아노스에게 달려들었고 아노스는 마법으로 그를 날려 또 다른 근원을 사라지게 했다. 그러자 또 하나의 근원이 소멸했다. 레이가 계속 싸우자 아노스는 거대한 바닷물을 소환하여 그를 삼켜 또 하나의 근원을 잃게 만들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근원을 잃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를 베었다. 하지만 아노스는 맹렬한 지오그레이즈로 그를 불태워 네 번째 근원을 잃게 했다. 레이가 다시 공격하기 전에 아노스는 그의 안으로 손을 넣어 다섯 번째 근원을 파괴하고 그가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지막 근원 하나만 남은 레이에게 아노스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웅은 그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 두 번째 성검을 소환했고 빠른 속도로 아노스를 공격했습니다. 그를 100만 조각으로 나누려고 시도하며 거대한 지오그레이즈를 베어나가 아노스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계획이었고 아노스는 그에게 평생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노스의 힘이 약해지며 그는 아보스 델지비아로 변장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영웅은 아노스가 진정한 영웅임을 깨닫고 이 두 번째 희생이 세계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랐습니다. 어두운 벽이 무너지자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영웅이 마왕을 쓰러뜨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노스는 그것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고 환생할 때까지 군대의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영웅은 검을 뽑자 땅으로 떨어지며 소멸해 갔습니다. 검을 치켜든 영웅은 아노스가 죽었고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검을 겨누자 마족 사령관은 군대의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미쳐버린 교장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신의 군대에게 마족을 공격하라고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시아 군대의 마법이 발동되었지만 엘리노어가 나타나 전쟁을 막으려 했습니다. 미쳐버린 남자는 악마를 없애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고 분노가 극에 달하자 마치 악령에 씌인 사람처럼 신비로운 에너지를 발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몸에서 영혼이 솟아올라 마법으로 변하며 군대를 최면에 걸어 전쟁을 계속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2000년 전 영웅을 배신했던 늙은 지휘관 지르가가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악마를 멸망시키러 돌아왔다고 말했지만 영웅은 먼저 자신을 없애겠다며 배기를 날렸지만 그것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사샤와 미샤가 그의 앞에 나타나 그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를 먼저 없애겠다며 배기를 날렸지만 그것은 그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사샤와 미샤가 그의 앞에 나타나 그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손을 맞잡자 강력한 주문이 발동되어 둘은 하나의 몸으로 합쳐졌다. 지르가는 소녀를 없애려 여러 번 에너지 폭발을 날렸지만 소녀는 그것들을 소멸시켰다. 그때 그는 제시아 군대의 자폭 주문을 발동하기로 결심했지만 소녀가 즉시 그것을 봉인했고 영웅은 그들을 베어 넘겼다. 미샤가 거품을 날리자 영웅은 그것을 터뜨렸고 그것은 복제체들에게 흩어졌다. 엘리너는 나머지가 악마 군대에 도달하는 것을 막았다. 쇠사슬이 부러지자 지르가는 군대가 일어서기 시작하게 했고
영웅은 그들을 모두 거품 속에 가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강력한 빛이 세계에 퍼져나갔지만 복제체들은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온노스가 구세주로 나타났다. 지르가는 자신의 근원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환생했는지 의아했고 온노스는 그가 영웅의 공격을 근원으로 삼아 근원 마법을 발동하여 자신의 근원을 되살렸다고 말했습니다. 지르가는 그를 영원히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들의 영혼을 빨아들이는 마법을 걸어 그를 위대한 기사로 변신시켰습니다. 그가 검을 휘두르자 영웅은 그것을 쳐내고 온노스는 이제 전쟁의 원인을 최종적으로 제거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지르가는 그들을 끝내려고 검을 휘둘렀지만 온노스는 그 에너지를 막았고 영웅은 숲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온노스는 기사를 제압하며 불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력한 폭발로 그를 날려버렸습니다. 연기가 겉이자 온노스는 자신의 주문을 외우기로 결정하고 그 소녀들의 에너지를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르가는 자신의 힘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여 수백만 개의 빛의 검을 소환했습니다. 그가 군대를 향해 그것들을 던지자 엘리너는 거대한 방패로 그들을 보호하며 후퇴하라고 소리쳤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녀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메라즈는 또 다른 검들을 파괴했습니다. 기사는 다른 주문을 외우려 했지만 순식간에 감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노스는 그에게 차원들이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바닥에 쓰러지자 오노스는 검을 뽑았고 그들은 간신히 그의 칼날을 피하고 그의 에너지 폭발을 피하며 결국 그의 방패를 부수고 검을 그의 몸에 꽂았다. 순간 하늘에 금빛 빛이 나타났지만 순식간에 사라졌다. 바로 그때 소녀들은 헤어졌고 쌍둥이는 오노스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곧 오노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엘리노르 앞에 나타나 그녀의 근원에 마법을 걸었다. 그녀에게 이제 자신이 그녀의 마법이라고 말하며 영원히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마법을 걸고 영원히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전설적인 플롯 마스터.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